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 올린 후에 다른 영상들 작업을 몇 개 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휴, 내성에도 이렇게 안 차면 보시는 분들은 더 재미없을 텐데 싶어가지고 전부 다 폐기를 하고 막 이랬더니 좀 간극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짠! 네, 꽃쇼 F 영상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 꽃쇼를 F 한 지도 반달이 되었더라고요. 진짜 좀 많이 길어졌어요. 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르고 하고요. 자세한 뭐 디테일 컷이나 뭐 이런 거는 그때그때 사진으로 올려서 같이 영상에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제법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휙 보여드리기에는 한 컷에 잘 안 담겨요. 밖에 나가서 찍으면 막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좀 넓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냥 이렇게 집안에서 조용히 찍어 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꽃숄이라고 보통 저희 한국 니터분들이 부르시고요. 원래 원작의 이름은 Pressed Flowers입니다. 에이미 크리스토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꽃쇼를 뜨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꽃 가디건도 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쁘죠? 저는 처음에 요거를 뜰 때 스와치를 두 가지를 냈었어요. 하나는 바로 요거를 떴던 요거. 이게 첫 번째 스와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와치는 요겁니다. 컬러가 잘 보이려나? 요렇게 하니까 살짝 보이네요. 보라색, 남색, 짙은 남색, 요게 가장 기본 컬러고요. 거기에 살짝 초록색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이 배색 컬러의 차이에 있어요. 단순히 컬러 차이가 아니고, 첫 번째로 낸 이 스와치는 이 바탕이 에어울 버터 컬러거든요. 그거 이합에, 에어울 이합에 핑거링, 소념색사 핑거링에다가 실크 모헤어를 하나 합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이 좀 얇은 편이고요. 두 번째 스와치는 얘는 소념색사가 워스티드예요. 그래서 워스티드 하나만 가지고 떴습니다. 바탕은 얘랑 똑같은 에어올 이합이에요. 처음에 첫 번째 스와치를 내고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뜨기 전에 한 번쯤 다른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를 냈었어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배색이 핑거링의 모헤어 합인데 얘는 워스티드 하나잖아요. 생각보다 이 작은 스와치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둘의 무게 차이가 좀 났어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무게를 잰 거는 아니고 그냥 손에 딱 올려놨을 때 확실히 워스티드 쓴 게 좀 더 무겁네 하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떠서 이렇게 두르는 건데 이 작은 스와치에서조차도 무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면 완성작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사실 굉장히 시원하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합수를 합사를 합사를 하지 않고 1합으로만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을 들고 다니거나 뜰 때 덜 불편하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이 조합도 땡겼었는데 진짜 완성 무게를 이렇게 느끼고 나서는 바로 바로 첫 번째 스와치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얘는 에어울 2합이고요. 컬러는 버터 컬러, 소념색사 핑거링 1합에 실크 모헤어 레이스 브릭 컬러 1합, 그렇게 해서 바늘은 4mm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념색사 핑거링에 대해서 정보를 못 드리는 게 이거를 선물을 받은 건데요. 그 라벨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브랜드였는지를 그다음에 어떤 컬러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소념색사 핑거링이라고 밖에 정보를 못 드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센터풀하고 바깥에서 해서 2합으로 잡아가지고 바탕을 떴고요. 여기 버터 컬러예요. 에어울 버터 컬러. 그리고 요만큼씩 남았네요. 요게 소념색사 핑거링. 그 다음에 요거는 허니비안의 실크 모헤어 레이스예요. 컬러가 브릭 컬러고요. 보시다시피 심지가 하얀색이 좀 잘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말 모헤어가 이렇게 정말 화르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념색사 컬러가요, 정말 화려해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해서 사실 이거를 어디다 써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것을 옷을 만들기에는 컬러감이 너무 화려하고 다양하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선물 받고 이렇게 약간 모셔두면서 항상 예쁜데 어디다 쓰지?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헤어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얘는 심지가 흰색이에요. 근데 이 흰색이 생각보다 잘 보여서 모헤어 컬러는 브릭 컬러인데 심지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합사가 은근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 스와치 낼 때 여기저기 한번 합사를 해보긴 했었는데 매번 뭔가 약간 튄다, 안 어울린다 싶어서 이거 역시 예쁘긴 한데 어떻게 써야 하지 하면서 모셔두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바라만 보던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헤어의 화이트 심지가 이 소념색사랑 같이 합쳐지니까 이게 오히려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두 개 정말 어려웠던 실이 만나서 환상의 궁합을 보여줬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핑거링에 모헤어를 썼다 보니까 이 둘을 합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한 거는요, 에어울 2합 이 버터 컬러를 총 138g을 사용을 했고요. 요 소념색사가 원래 그 100g짜리 타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00g이 들어있진 않잖아요. 근데 좀 많이 들어있었나 봐요. 얘가 109g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50g짜리였거든요, 타래가. 이 지금 47g 사용을 해서 사실 좀 커 보이지만 3g입니다. 3g 남았어요. 그래서 얘 138, 얘 109, 아이고 109, 얘 47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얘네를 길이를 환산을 해보니까 요 실크 모헤어 요걸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395m, 그러니까 약 400m 정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 핑거링, 소념색사 핑거링이 100g에 한 400m 정도니까 요 정도 남았으니까요. 얘가 지금 110g이 좀 더 넘게 들어있던 거라 대충 400m 정도 사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워. 사실 이거를 집에서 얘 들어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안에 이렇게 니트 그냥 입고서 얘를 들어오고 있으니까 진짜 더워요 지금. 자, 짠. 요거 보면 첫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꽃이 하나하나 해서 한 단위 2개, 그 다음이 이렇게 4개, 그 다음은 당연히 6개겠죠? 자, 6개. 이런 식으로 꽃이 차츰차츰 한 단에 2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이 진짜 한 단 한 단이 아니고 꽃 단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최종이 한 단에 꽃이 26송이가 되었을 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때가 됐을 때 소념색사가 한 5g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중간하게 남았고요. 처음에 계획은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소념색사가 한 타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타래로 보더를 뜰까 했었어요. 원래 이 도안은 다 뜨고 나면 여기에 보도로 해서 이 꽃들이 조금 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보도를 좀 더 떠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얘랑 비슷한 소념색사 타래로 보더를 추가로 뜰까 했었는데, 막 이때 당시에 그 문어발 작품들이 좀 있었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크기가 적당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보도를 뜨는 게 갑자기 너무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F5를 하고 싶은 욕심에 그냥 보도 없이 꽃 26송이를 다 마무리한 후에 바로 이 뜨던 소념색사로 바인드오프를 해버렸습니다. 이 바인드오프는 일반 여기가 아닌데 죄송해요, 여기에요. 이 바인드오프는 일반 바인드오프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런데 원래 원작에서는 이 바인드오프를 돗바늘로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 길이 보세요. 이렇게 길이가 끝에서 중간까지만 해도 벌써부터 여기니까 팔을 제가 쭉 뻗어도 지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돗바늘로 하려면 도대체 그 꼬다리 실을 얼마를 남겨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약간 막막한 거예요. 돗바늘 할 때 항상 제일 힘든 게 그 너무 긴 꼬다리 실 때문인데, 이 긴 작품에 돗바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너무 막막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마무리를 하면 너무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또 제니스 Surprisingly Straight Bind Off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그 바인드 오프 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이렇게 북마크를 해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랑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로 바인드 오프를 했고요. 그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바인드 오프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요, 진짜 그냥 일반 바인드 오프랑 그 제니스 Surprisingly Stretched 바인드 오프, 그거랑 약간 중간 정도 느낌의 스트레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늘어남 정도는 괜찮고요. 너무 늘어나지도 너무 탄탄하지도 않은, 그리고 그 마무리 모양이 제법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이랑 잘 어울린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인드 오프를 했었습니다. 또 뭐가 있으려나. 이제 뜨는 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그 꽃쇼를 뜨면서 했던 뜨개 수다 영상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뜨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쉬워요. 그냥 하는 거 두르고 해볼게요. 뜨는 방법 같은 경우엔 바탕실은 가터뜨기와 걸러뜨기, 그 다음에 이 배색실 같은 경우에는 가터뜨기와 메리아스 뜨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걸러뜨기가 들어가요. 한 단을 뜰 때 한 가지 실, 바탕실 또는 배색실 둘 중에 하나만 잡고서 두 단을, 총 두 단을 떠요. 겉면, 앞면. 배색 작품이지만 두 가지 실을 동시에 잡고 뜨는 게 아니라 두 단에 한 번씩 실을 바꿔가면서 하나씩만 잡고 뜨는 그런 작품이라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정말 100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한 이 꽃 단을 두 단 정도만 올리잖아요. 물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떠보는 방법이고 익숙하지 않다면 당연히 처음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말 한 두 단 정도만 딱 올리고 나면 아니 뭐야 이렇게 쉽다고? 이래요. 하나 주의할 점은 꽃 한 단 한 단이 생길 때마다 꽃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늘어나는 규칙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정말 도안 없이 무한정 실에 닿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도안 없이 그냥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무한 메리아스 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떴어요. 물론 실은 좀 합사가 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렁주렁 들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도안도 보지 않고 그냥 쉽게 뜰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외출뜨개로 정말 적합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쁘다고 해줄게요. 언제였지? 저 이거 막 완성하고서 처음으로 요거를 두르고 외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리터님들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뜨치님들 만나러 나가면서 요걸 이제 자랑하려고, 다 떴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러고 흐이 두르고 나갔는데 버스 안에서 같은 좌석에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샀는지 떴는지 처음에 물어보시다가 뜬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떴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고 100번 1000번 칭찬을 해주셨어요. 니터가 아닌 분들의 눈에도 정말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 쉽게 뜰 수 있는, 하지만 결과물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꽃쇼 진짜로 너무너무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작업 기간은 조금 길게 걸렸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얘만 잡고 뜬 게 아니고 문어발들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아무리 제가 외출뜨개를 한다고 한들
주구장창 얘만 잡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또 외출하면 뜨기도 뜨기지만 수다 엄청 많이 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뜨는 기간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9월 중순, 9월 19일 날 시작을 했고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FO를 했습니다. 세탁해서 길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두르고 다니다 보면은 이 크기도 있고 이렇게 걸치면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인지 오히려 조금씩 축축 처지는, 늘어나는 좀 느낌이 있어서 뭐 길이는 그냥 뭐 세탁 전과 후가 변화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요거 예쁘지 않나요? 꽃 가디건도 만들긴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당장 뜨지는 않을 거지만 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꽃 가디건 댕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 이 에어홀이 많이 남았어요. 저기 어디에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특가 세일할 때 이 컬러를 잔뜩 사가지고 아직 많이 남은 김에 꽃 가디건을 시원하게 이런 걸로 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역시 옷이 무거운 건 좀 별로이긴 한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참 모헤어가 사실 길이가 좀 있어요. 잘 느껴지시려나? 제가 그래서 얘가 길이감이 좀 있고요. 처음에 타레에서 얘를 말 때는 그 모헤어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가끔씩 이렇게 조금 간질간질 거린다 라고 느끼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가렵다는 느낌도 없고요. 따갑다는 느낌은 더더욱이 없고요. 전혀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헤어다 보니까 털이 길고 그래서 이 털들이 바탕실에까지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마치 바탕 컬러가 버터 컬러가 아니고 약간 핑크빛이 드는 것처럼 얘가 브릭 컬러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모헤어 사용한 거를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서로의 장점들만 좀 부각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집에서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휘휘 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엄청 가볍고요. 말씀드렸지만 바탕이 일단 에어홀이잖아요. 가볍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애초부터 무게를 생각해서 가벼운 배색실로 골랐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지만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서 집에서도 정말 부담 없이 그냥 휘휘 두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영상 찍느라 지금 이렇게 니트를 차려입고 있지만 집에 있을 때 그냥 끈으로 된 원피스들 편하게 그냥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집이어도 환기를 시키고 뭐 어쩌다 보면 조금 쌀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디건 굳이 걸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꽃쇼를 휘휘 두르고 있으면 정말 따뜻하고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꽃쇼 하세요. 집에 꽃쇼 하나씩은 꼭 들여놓으세요.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플라워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이 꽃쇼리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이 다음 프로젝트로는 고민 중에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드로잉 스웨터가 나왔는데 작가님이 또 드로잉 스웨터를 내면서 그 머플러도 또 같이 내셨더라고요. 당연히 그것도 세트로 또 떠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플라워 프로젝트에 제가 원했던 작품이 3가지였는데 꽃가디건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드로잉 스웨터와 세트로 되어 있는 머플러가 또 하나 생겨서 총 다섯 작품이 되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꽃쇼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남은 4가지도 다 떠서 이렇게 F4 영상 찍었으면 좋겠어요.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짠, 예뻐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별 싣고 잡아가지고 뜬 다음에 나중에 다 뜨고 나면 별 싣고 부분에서 다시 코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 참. 이거요. 저는 이미 거의 다 뜬 상태에서 그 팁을 봤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 꽃숄은 늘림이 들어갈 때 이제 보시다시피 숄이 점점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꽃 2송이, 그 다음 4송이, 6송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꽃이 난다는 거는 삼각숄이니까 전체적으로 코수가 점점 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코수 늘림이 들어갈 때 양끝에서 들어가고요. 여기 가운데서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늘렸습니다.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늘린 모양이 요거고요. 근데 이렇게 늘리면요, 중심코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서 이렇게 한 번 늘리고 이쪽에서도 늘리고 이렇게 2번이 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빡빡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또는 덜 예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분께서 요거를 가마코로 늘려도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런 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유가 됐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진짜 거의 뭐 마무리 정도 남기고서 알게 됐던 거라 굳이 중간에 늘림 방법을 바꾸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떴어.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뜨개는 그게 패턴이 되잖아요. 그런데 틀렸어. 근데 그 다음에 맞게 떴어.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은 진짜 딱 틀린 게 돼버리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법 뜬 후에 그 팁을 발견을 해서 중간에 바꾸게 되면 혹시라도 모양이 달라지게 될까봐 계속 빡빡하게 저는 늘림을 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늘림하실 때 여기 중심 쪽에서 늘림하실 때는 가마코로 하시면 정말 편하대요. 너무 빡빡한 게 힘들고 싫으신 분은 여기 가운데 늘림 들어가실 때는 가마코 늘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팁이었는데 잊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걸러뜨기잖아요. 장력을 조금 신경 쓰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가지나 3가지 실을 한꺼번에 잡고 배색이 들어가는 경우에 장력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얘는 하나만 잡고 뜨니까 같이 잡고 뜨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력 조절을 좀 해주셔야 좀 덜 우글우글, 덜 빡빡하게, 좀 느슨하게 떠지는 것 같아요. 조금 뜨실 때 쫌손이신 분들 특히나 조금 더 널널하게 뜨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꽃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탕실이 걸러뜨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배색실로 꽃 부분 뜰 때 조금 더 느슨하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탕실로 이 꽃 부분에서 걸러뜨기 들어갈 때 여기 늘어지는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쭉쭉 당겨보고, 그래서 얘가 너무 당겨지지 않게,
그렇게 여유 있게 남기고 이렇게 뜨기를 해주셔야 꽃이 울지 않고 예쁘게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걸러뜨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걸러뜨기 된 코들은 2단에 한 번씩 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뜨면 그 다음 단, 바로 다음 단에서 이걸 걸러야 되는데 잘 안 되겠죠. 그러니 장력 조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 보여드릴까요? 저는 진짜 헐겁게 떴거든요. 원래 헐랭손이고 원래 헐랭손이고 그런데 걸러뜨기를 하다 보니 장력을 좀 조절을 하려고 진짜 널널하게 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실들, 하얀색 지금 길게 보이는 실들이 정말 막 붕붕 막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떴는데, 세탁을 하면 아무래도 수축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블로킹으로 모양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실이 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딱 일직선으로 편물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요런 거 걸러뜨기 하실 때 여유 있게 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의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쇼를 하세요. 집에 꽃쇼 하나씩은 장만해 주세요. 진짜 제가 마치 작가인 것처럼 프로모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일도 저에게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너무 예뻐서 같이 뜨고 싶었어요. 그렇게 오늘 꽃쇼의 F5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은요, 이제 이 다음으로 뜰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